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눈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해부학 시간이라든지 이제 안과학 시간에 눈의 구조에 대한 어떤 뭐 해부학적인 부분, 각 부분마다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환과 관련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과, 안질환 이런 과목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안경학개론에서의 어떤 이게 눈의 구조와 생리 부분은 다른 이제 차후에 어떤 뭐 비정시, 정시, 뭐 조절 막 이런 이제 굴절과 관련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구조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굴절과 관련한 중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차시는 눈의 구조, 그리고 이제 이 큰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눈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실제 보기 위한 구조물은 안구죠, 그죠? 그리고 이 안구를 뭐 보호한다거나 지탱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안구 부속기가 있어요. 구속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결상된 상의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는 이제 신경과 관련한 시신경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기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구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죠? 안구, 그 다음에 안구 주변에 안구 부속기. 예를 들어서 이제 눈꺼풀에 해당되는 안검이라든지 아니면 눈물을 만드는 뭐 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눈알을 갖다 이렇게 감싸주는 눈 주변에 있는 뼈 있죠. 이 안화, 뭐 이런 것들 등등 한 5가지 정도를 안구 부속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상된 상을 대뇌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상의 이제 인식이 제대로 될 테니까요. 이 시신경에 해당되는 부분, 시각 전달 경로, 시로라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뇌에 존재하는 시각 중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안구 부분이 사실은 어떤 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다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빛이 들어오고 눈에서 굴절을 해서 결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안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구에 해당되는 또 중요한 사항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막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 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이제 안구예요. 눈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눈알의 모습이고요. 이 눈알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눈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라는 것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겠죠. 빛이 있어야 되고 이 빛이 이 눈에 들어왔었을 때 굴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눈 자체를 안광학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왔었을 때 굴절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초점을 맺어야지 우리가 어떤 선명한 상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안구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세 개의 막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 개의 막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각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 지금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막과 그리고 이 공막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각막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렌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었을 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각막이고, 이렇게 거울로 보셨을 때 하얗게 보이는 흰 자위가 있죠. 그게 공막이에요. 그래서 각막은 보통 이 안구에 있어서 가장 외측막에서 보통 5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앞쪽 부분, 이렇게 앞쪽 부분 5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각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뒤쪽 쭉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뒤쪽에 흰자위 공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공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막, 코니아 뒤쪽에 이렇게 싸고 있는 공막, 스칼라, 이렇게 가장 외측막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막인데요. 지금 이제 각막 아래쪽으로, 공막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요 막이, 중간에 있는 요 막이 중간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막은 각막이랑 공막과 다르게 붉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붉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갖다가 사실은 약간 포도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포도막이냐, 왜 이렇게 붉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혈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막이랑 공막은 혈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각막은 투명하게, 공막은 이제 하얗게 표현이 돼요. 공막은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거고, 각막은 이제 규칙적이다 보니까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중간막은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멜라닌 색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막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막은 포도막이라고도 부르고, 이 중간막을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인데, 홍채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손모체 모양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맥락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 홍채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지금 약간 보통 원반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홍채예요. 홍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홍채가 사실은 광량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고양이 눈 보시면은 이제 본인 눈은 잘 못 보실 테고, 고양이 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까맣게 있는 부분이 작아졌다가 막 커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빛 양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아졌다라는 경우에는 광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까맣게 있는 부분, 지금 우리 눈에 있어서도 여기 동공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갖다 조금 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때 작게 만들어줄 때 얘네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동공 옆에 있는 홍채가. 그리고 광량이 너무 적어요. 빛이 많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좀 어두운 그런 때는 빛을 충분히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공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까만 부분이 많이 커져 있을 텐데, 이때는 주변 광량이 적다. 그래서 주변 광량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싶다 하기 위해서 동공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때 또 이게 작동하는 게 이 홍채라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이 홍채라는 부분은요, 이 동공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거나 적게 보여주거나 하기 위한 어떤 광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홍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채는 이 부분, 이제 동공 주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채가 중간막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홍채 뒷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 있죠. 이 삼각주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모양체, 선모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삼각주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이 모양체 선모체고, 사실은 이 모양체 선모체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도 모양체 선모체에 해당이 돼요. 아래쪽에 약간 더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모양체 소대, 선모체 소대라고 하는 부분인지, 이게 전부 다 이제 모양체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붙어 있는 위치가 지금 하얀 요 부분이 딱 붙어 있죠. 요 부분이 우리 눈에 있어서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인데, 가까운 곳을 볼 때 약간 포커싱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렌즈계예요. 그래서 이 모양체, 선모체 요 부분은 이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채 뒷부분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생겨진 이 부분이 모양체, 선모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중간막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었죠. 그죠? 맥락막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맥락막이 바로 여기 모양체에서 끝나는 부분부터 쭉 이렇게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있는, 역시나 밑에서도 보면은 홍채였죠. 이게 홍채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모양체 선모체였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소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 모양체 선모체가 끝난 이 부분부터 해서 쭉 안구로 둘러싸고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맥락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락막, 혈관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상을 할 때 암실과 같은 필요 없는지 어떤 빛 반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맥락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간막, 다른 말로 포도막이라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홍채, 그리고 선모체, 모양체 똑같은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맥락막,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게 망막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 실제적으로 이제 결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망막에 결상된 어떤 상의 질에 따라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시력이 좋으냐, 잘 보이느냐, 아니면 잘 안 보이느냐, 이게 결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결상이 될 때 이제 점으로, 초점으로 아주 선의하게 결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시력이 좋은 시력이라고 1.0 이상을 얘기하죠. 1.0이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크게 초점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 않고 퍼트러져 있는 상태로 결상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 실제 봤었을 때 상이 흐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막은 실제 카메라랑 비유를 하면 필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망막이에요. 결상되는 부분. 그래서 이 결상된 상의 정보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시력의 값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구에 있어서 막을 살펴봤는데 크게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된다.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막에 해당되는 것이 각막과 공막이 있었었고, 그죠? 그리고 중간막, 포도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홍채, 그리고 선모체, 모양체, 그리고 맥락막이 있었다. 자, 그리고 어, 결상이 되는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이 있었죠.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구를 이제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방수라는 게 있어요. 이 방수라는 부분은 안압과 관련한 부분인데, 실제 이 방수는 뭐 각막과 홍채 사이에도 있고 홍채랑 이제 수정체 사이에도 존재하고 이제 굉장히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 일정한 안압이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압이 높아지거나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안압과 관련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수입니다. 그래서 내용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정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가까운 곳을 보는 것과 관련하는 부분, 나중에 노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노안과 관련한 부분이 바로 뭐 이 수정체예요. 이 수정체는 어디 있느냐? 지금 바로 여기 하얀 이 부분이 이제 수정체입니다. 우리 눈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눈이 안광학계라고 했잖아요. 렌즈예요, 렌즈.
이게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각막이랑 수정체예요.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는 빛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투명해야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불투명하면은 상이 제대로 이제 인지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얗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나이 들면은 약간 노랗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부의 물질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혼탁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백내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한 부분이 바로 요 수정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물에 해당되는 게 유리체, 다른 말로 이것도 초자체라고도 해요. 초자체,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구를 갖다가 요 안쪽에 전체적으로 안구 용적에 있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 가득 채우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리체 초자체예요. 여기도 약간 계래 형태로 되어 있고 투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뭐 혼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뭔가 뭐 피가 스며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다 이제 보는데 시야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구를 갖다가 가득 채우고 있는 계래 형태로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유리체 초자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구의 구조를 갖다가 간단하게 세 개의 막과 내용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해부를 한 그림인데요. 사람 눈은 절대 안 되고 보통 손눈을 가지고 해부를 하거든요. 손눈이 이제 크기도 하고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학교에서 손눈을 가지고 해부를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혈액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각막이 투명한 거, 수정체가 투명한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이렇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홍채 부분 이렇게 아까 이제 약간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유리체는 이제 안구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제 투명한데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었었던 이제 망막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신경도 떼나 봤는데 시신경도 일부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눈이요, 이제 안광학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는 데 있어서 카메라랑 거의 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구조와 같이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와 같이 우리 눈의 어떤 그 구조, 그리고 각 부분마다의 어떤 역할을 한번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카메라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눈을 갖다가 이렇게 덮는 이 안검이 있죠. 안검, 눈꺼풀. 그죠? 눈꺼풀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렇게 눈에 있는 이물질을 갖다가 없애주고 사실 깜빡하고 난 그 순간이 가장 잘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혹은 어떤 물체가 갑자기 올려갈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안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검에 해당되는 부분이 카메라에 있어서 셔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셔터와 안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어떤 사물을 갖다가 결상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렌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도 굉장히 다양한 렌즈로 원하는 어떤 그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눈에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있어요. 각막 그리고 수정체가 있죠.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가 우리 눈에 있어서 빛이 왔었을 때 굴절하는 그 기능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부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뭐 주자체라든지 그런 방수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제 굴절을 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각막과 수정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렌즈계에 해당되는 부분인 경우는 각막과 수정체를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몸체, 그죠? 이렇게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바깥에서.
그래서 카메라의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외쪽에 있는 공막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암상자 상을 이제 선회하게 선명하게 맺을 수 있게끔 필요 없는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암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맥락, 그죠? 중간막에 해당됐었던 맥락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도 조리개가 있잖아요. 그죠?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뭐 노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리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눈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었었죠? 어, 홍채죠, 홍채. 그죠? 그래서 홍채가 뭐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홍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빛이 들어와 가지고 굴절이 돼서 결상이 될 텐데, 이 결상된 것이 카메라에 있어서는 필름에 딱 이렇게 결상이 될 텐데, 우리 눈에 있어서는 망막에 결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망막이다. 각각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하나만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이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의 구조를 카메라랑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같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내놨는데, 요거 들으시기 전에 먼저 한번 적어 보세요.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켜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기억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외막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외막에 있어서 한 5분의 1, 뭐 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6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각막이었죠. 각막.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 각막이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막 뒤편으로 안구를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장 외막 뭐였죠? 공막이었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 흰자위 공막이 있었습니다. 공막이 있었고, 자, 요게 이제 가장 외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막을 한번 볼게요. 중간막, 포도막. 자, 먼저 앞쪽에 있는 요 부분, 원반 형태로 생겨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였죠. 홍채. 그 다음에 홍채 뒤편으로 홍채와 연결되어 있는 이 뒷부분 삼각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선모체 모양체였어요. 그래서 모양체. 자, 그리고 이 선모체 모양체가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쭉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색소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맥락막이었죠. 맥락막. 자, 그래서 여기다가 5번에 맥락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막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함은 홍채, 모양지 선모체, 그리고 맥락막 이렇게 세 부분이 중간막에 해당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결상과 관련된 요 부분, 요 부분은 망막이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막은 끝났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지금 이제 내용물로 갈 텐데, 이 부분, 가까운 곳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하얀 색깔 렌즈계. 바로 수정체가 되겠죠. 수정체. 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그 다음에 7번,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이쪽에 이 부분은 안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채우고 있는 이 부분, 바로 유리체, 출야체가 되겠습니다.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지금 이 9번은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망막에 상이 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이 결상이 된 거고 사실 이게 대뇌까지 전달이 되기 위해선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이제 안구의 끝부분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부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시신경 부분이에요. 시신경 다발. 이제 요 시신경 다발도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지 대뇌까지 전달이 돼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결상된 것까지만 봤고 여기 이제 시신경 부분 따로 또 시로 부분으로 따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망막에서 나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 몇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시신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이 망막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는 결상되지 않아요. 여기에 결상된 상은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에 결상된 것을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시야상에는 이제 암점으로 안 보이는 암점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실제 느껴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안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생리적 암점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보는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 그런 암점으로 이제 암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생리적 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생리적 암점, 이렇게 시신경 유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시신경 유두라고 적어 놓을게요. 해부학적인 부분이니까 시신경 유두. 그래서 이 부분에 상이 결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사실은 안 보여야 되는데 까맣게 이제 암점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생리적 암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해부학적인 이제 이름으로는 시신경 유두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1번 부분도 망막에 존재하는 이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 이렇게 빛이 있고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굴절을 해가지고 여기 결상이 된단 말이에요. 결상이 되는데 망막의 다른 부분에 다 결상이 되어도 우리가 어떤 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 부분 딱 들어왔었을 때 제일 선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중심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심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할 때 지시를 하잖아요.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물 쪽으로 보고자 하는 그 숫자 쪽으로 이렇게 주시를 해요.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봤었을 때 딱 결상되는 그 위치가 가장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바로 중심화의 결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봤었을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물 외에 주변도 보이잖아요. 시야에는 여러 이렇게 넓은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물만큼 선명하게 인식이 되진 않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결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보여지는 그 시각질 정도는 달라요. 근데 이 망막의 어떤 부분에 결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신경 유두를 뺀 어떤 부분에 결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 상으로 인지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있고 중심화라고 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딱 주시된 그 물체를 봤었을 때 가장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막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중심화나 시신경 유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망막에 해당되는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가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안구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우리 눈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몸도 작지만 장기들도 다 작죠. 눈알 역시 작아요. 그래서 눈알이 작다가 점점 성장과 함께 눈알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통 평균 12살까지 안구가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평균 12세까지 이렇게 안구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 안축장, 그러니까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축장이라고 하면 이 각막의 정극에서 망막 후구까지 연결했었을 때 이 길이를 안축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7.5mm
좀 작게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가 점점 성장해서 평균 12세가 됐었을 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완성됐었을 때 정상적인 이 안축장은 23mm예요. 23mm. 역시나 23mm보다 안구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키가 크고 작은 것처럼요. 그래서 안축장의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이 달라짐 23mm를 기준으로 해서 더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했었을 때도 실제 근시나 원신을 발생시키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안축장의 길이라고 하면 23mm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인 무게는 6에서 7g 정도 되고요. 부피는 한 6cc, 책마다 약간 1cc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6cc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구 전체의 굴절력. 빛이 들어왔었을 때 망막에 딱 결상이 되기 위해서 정상적인 안구 전체의 굴절력은 58.64 디옵터. 그래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평행광선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눈에 있어서 안광학계의 각막과 수정체 렌즈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된 후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렴을 해서 망막이 결상이 되는데, 이때 굴절해야 되는 정상적인 굴절력 값이 58.64 디옵터라는 얘기죠. 역시나 정상적인 굴절력이 58.64 디옵터인데 이거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경우에도 근시나 원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기본적인 눈알의 특징에서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차후에 이제 요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굴절 이상과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결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